네, 수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코스피는 1%대 하락했습니다. 2,489포인트. 다시 2,500선을 반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일단 708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 다시 한번 8,700억 원가량 좀 많은 양을 팔았는데 어떻게 이걸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우리 그 현재 달러의 움직임도 같이 곁들여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수팀과 함께 하시죠.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먼저 시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할 소식이 있어가지고 오프닝에 먼저 축하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지난 2024년 1년 동안 시면상한가 연간 수익률 1등을 봤더니 바로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백인현 매니저님 연간 수익률 1등, 1년 동안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제가 특별하게 1등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을 수상한 것 같은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월간 1등도 계속해서 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또 이 시간에 백인현 매니저가 이제 종목 우승을 또 했는데 2주 연속으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 박병주 매니저님도 시너지 효과가 함께 나지 않을까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분 좋은 소식 전해봤고요. 한 줄평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한 줄평 얘기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요약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주식시장,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 이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상당히 꺾일 줄 모르고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죠. 왜냐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전체적으로 단기금리를 내려서 전체 금리를 이렇게 통제하는 건데 이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 정책적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준은 결국 금리 인하를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시급한 거는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앨런이 작년에 돈을 좀 많이 풀었던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확 비었죠. 옛날에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열심히 사줬는데 지금 미국은 돈은 많이 필요한데 국채를 발행했을 때 사줄 주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오늘 결국은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종목에 대한 전략도 조금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에서 시장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를 변경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연간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백인현 매니저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수익률 1위의 한 줄평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은 LA 산불에 시달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PPT 준비한 거 첫 번째 페이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PPT에 여러분들이 보기 좋도록 오늘 테마가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LA 산불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그 외 LA 산불들, 위닉스라든지 K웨더, 그리고 TKG 에강, KBI 메탈,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움직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인은 LA 산불이었고요. 그 외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스타링크가 3월달 국내 출격한다는 이슈 때문에
조금 일부 반등을 보였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KB금융이나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곧 다가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리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굉장히 고심에 빠져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내 증시를 좀 압박했고, 그리고 LA 산불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복원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체 자금으로 하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국채 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국채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최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미국 증시를 바라볼 때는 이제 LA 산불도 우리가 한번 언제 잡히는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오늘 시장 어떤 섹터가 강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림까지 이야기하고요. LA 산불에 시달린 하루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한 줄평 바로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환줄평을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8,700억을 매도를 하였지만 네. 원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약간 좀 은유법적인 제가 오늘 한줄평을 했는데요. 예. 직설법을 아니었죠.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했지만 원화 강세 또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매력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2,600억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원화 강세가 좀 된 요인이다. 외국인들이 이 정도 팔면 우리나라 원화가 또 뭐 1,480원을 넘는다 그랬는데 예. 올해 약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요게 제가 국민연기금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그 현재 자산이 우리 국민연금 현재 자산이 1,145조인데 거기서 현재 국내 주식을 12.7% 약 145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1,145조에서 13.9% 정도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12.7%니까 약 금액으로 따진다면 30조 넘게를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오늘 또 국민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8,700억을 팔았지만 전부 다 우리 국민연금이 잘 받고 있고요. 또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순자산가치 80% 약간 넘는 PBR 0.86 정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체력은 강하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살짝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좀 조정을 받지만 다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매수 타임이 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성악감이요, 이제는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세요 예.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박병주 매니저님 오랜만에 또 보니까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특이점이 반도체였고, 두 번째 특이점에서는 저희가 그때 CES 관련주 보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둘 다 SK하이닉스 해주셨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다음날 SK하이닉스 급등했었습니다. 네네. 야, 아주 그게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하실 코멘트가 또 있으십니까?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전반적인 시황으로 조금 밀렸지만 네. 여전히 이제 우리 코스피가 즉 시황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바닥을 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건 역시 하이닉스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21만 원 찍고 다시 빠졌거든요. 가장 우선순위가 SK 하이닉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 봐서 오늘 또 박병주 매니저가 탑픽으로 가져온 종목들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이우근 매니저님도 미국채 금리 급등에 발목 잡힌 증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국채 금리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금리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단 오늘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길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우근 매니저님. 네. 이 부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가요, 아니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예.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게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이렇게 꺾이는 듯 했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여서 이게 쉽게 이제 연준이 과거 같았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가지고 채권금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준이 어떤 정책적으로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서 거기에 이제 여러 석학들이 있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에 네. 대한 아마 이제 대책이 나올 거예요. 네. 그때에 돼서야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지금은 이거를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추가적으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우리 시장 지난주까지는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시장이 좀 빠지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거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근데 오늘 또 빠지는 걸 보니까 이거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빠졌던 이유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어려워진 상태에서 주말에 고용지표까지도 잘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였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LA 산불 때문에 향후에 미국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필두로 IT 기술주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쌍끌이 조정을 받은 이유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CME 패드워치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지난번 이제 FOMC에서 점도표에서 확인했을 때는 2025년 기준금리를 원래 4회에서 2회 인하로 조금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들어가 보게 되면 또다시 전문가들은 1회 인하밖에 안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또는 혹 다른 전문가들은 2025년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도 안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미국 간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쵸.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강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일단 우리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힘들어질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LA 산불이 빨리 잡혀야 됩니다. 네. 이게 장기화될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지난주 같은 장세는 일단은 좀 이번 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네. LA 산불도 막 해결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당장은 이번 주가 지난주처럼 그런 좋은 장세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줄 평 이야기 들어봤고 이번 주 대강 어떤 좀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줄 평 마무리하고요. 바로 첫 번째 특이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방금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도 이거는 좀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 산불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이냐 봤더니 서울 면적이 25%에서 30%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인데 이것도 한 번에 잡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뭐 하루 만에 진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섹터들이 올라갔습니다. 뭐 전력 복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전력 설비 다시 올라가기도 했고 거기에 따라 올라가는 뭐 전선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탄소 포집도 있었고 이제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들이 좀 조성이 됐었는데 투자 관점에서 우리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인현 매니저님, 네. 여기서 우리가 투자의 연속성을 가져갈 만한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전력 인프라랑 재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산불 같은 경우 전체 진화율이 10% 초반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즉 10% 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더 산불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처럼 밤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조금 진화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며칠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되게 되면 재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된다라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재건 관련 종목들이 미국 뭐 집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전반적으로 복구하는데 재건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뭐 변압기랑 전선 이런 거 다 새로 설치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전력 인프라 노후화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산불도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재건 관련 종목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이슈도 있겠지만 LA 산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들 보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달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슈팅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펌프카 미국 시장 점유율 2위이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이 슈팅이 났고 최근에는 뭐 전선 관련 종목 쪽에서는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제일 일렉트릭이 미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위주로 봐야 되고 전력 인프라랑 재건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좀 무난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준비한 PPT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서 번호 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력 인프라 이제 업황 같은 경우 미국 송전 인프라 부분이 이제 대부분 약 70%가 25년 이상 노후화되었다. 안 그래도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 배전망의 40% 이상이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4,84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전력 구축망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변압기 수출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부터 미국향 변압기 수출입 동향이 빵 튀는 걸 보실 수 있겠죠. 2023년부터 변압기 산업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2023년보다 더 좋은 2024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2024년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일단 변압기의 리드 타임을 고려했을 때 지금 향후 2, 3년 정도의 수주 물량을 확보한 기업들이 많고 실제 슈퍼사이클이 최소한 3년 정도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조선업 관련 종목들이 그쵸. 한 차례 뭐 위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그런 조선업처럼 강력한 슈퍼사이클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움직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하셔도 저는 괜찮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전력주들 전력기기 섹터를 좀 보니까 세명전기 상한가, 재룡산업 상한가, 대원전선 26%, 그 외에 뭐 다양한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 대신에 여기 좀 대장주로 불렸던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오히려 하락을 했고 LS그룹주도 오늘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이슈와 그 대장주들이 못 움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전력 인프라 업황이 좋은 것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라 LA 산불이라는 단기적 테마 때문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종목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도 무겁고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LA 산불과 관련된 건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 네. 지금은 좀 가벼운 테마,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HD, 현대 일렉트릭 같이 좀 조용했던 종목들을 노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전력 전선기기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죠? 안 움직인 종목들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어떤 이격도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준비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예. 한번 그 이격도하고 어떤 투자 심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일렉트릭이 보면 지금 이틀 만에 저점에서 거의 한 40%가 왔거든요. 40% 왔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 보면 우리나라가 11월, 12월,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까지 보면 이틀 만에 40%면 진짜 엄청나게 상승한 겁니다.
네. 이 정도 상승하면 저기 뭡니까 성악개미들이 한국으로 오죠. 예. 그 정도로 좋은 수익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제1일렉트릭이 올라가는 과정을 그 뉴스 나왔던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가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거를 이유를 설명드린다면, 자, 이 종목이 금요일 날 그때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갈 때 느지막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미국 LA에서 불이 났는데 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북미 최대 에너지 기업인 이튼이라는 회사하고 협력 관계, 그냥 둘이 뭉실하게 추상적으로 협력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뉴스가 나오면서 뭐냐면 불이 났으니까 스마트 배선 기구나 분전반 차단기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뉴스를 이제 주면서 주가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결정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세명경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는데 이 종목은 가만히 보면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윗꼬리로 지금 아침부터 갭상승 시켜놓고 약간 팔아먹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럽니까? 이틀 만에 거의 40% 올랐거든요. 저라도 팔겠어요.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으냐면 이 종목을 가지고 본다면 뭐 세명전기도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네. 오늘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거의 한 최근 저점에서 이틀 만에 거의 한 42%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가면서 뉴스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세명전기가 상승한 이유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HVDC 애자 및 금구류에 대해서 167억을 공급했다. 주가가 올라가는 명분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재룡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을 공급했다라는 뉴스를 띄우면서 같이 더군다나 LA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올랐는데 예.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우리 국장에서 네. 이틀 만에 30%에 그렇죠. 40에서 50% 오르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호재라고 판단해서 내일부터 저는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르지 못한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은 이미 2024년에 저점에서 거의 300% 올랐죠. 예.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못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물론 호재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뭐 내일 당장에 매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단기간에 정말 뭐 40% 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조심은 해야 된다. 꼭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우근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에? 네, 지금 오늘 이제 이 LA 산불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의 어떤 성격을 좀 보면 공기청정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력 설비, 그다음에 이제 방독면 뭐 이런 네. 종목군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의 이제 성격을 좀 보면 대체적으로 좀 테마성 성격이 좀 강했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HD 현대일렉은 왜 그럼 못 올랐나? 아무래도 이제 HD 오늘 이쪽 전력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결국은 이제 약간 테마성 성격이 좀 강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HD 현대일렉 뭐 실적으로 따지자면 HD 현대일렉이 가장 탑이죠. 그럼에도 HD 현대일렉은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 종목들이 지금 움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겠고,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오늘 또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좀 더, 그다음에 개인들 수급이 좀 더 강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반면에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성 종목보다는 개인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이런 흐름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이야기한 거는 일단 오늘은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 그래서 가벼운 종목들이 네.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재건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를 찾아보면 산불이 났으니까 진압이 다 되고 나면은 거기와 관련돼서 다시 재건축, 재건이 들어간다면 수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데크플레이트 그리고 모듈러 관련 종목,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 위주로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랑 LA 산불 관련 종목이랑 뭐 재건 관련 쪽에서는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네.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하는 어.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한테 공통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로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뭔가 좀 앞으로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재건 아니면 전력이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이면 O 들어주시고요. 재건이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저 생각보다 만장일치일 줄 알았는데 역시 박병주 매니저님이 방송을 합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님, X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네, 그 재건 뭐 첫 번째 제가 X를 든 첫 번째 이유는 재건은 일단은 LA 부분도 재건도 되지만 러우 전쟁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종식을 시켰다. 더군다나 최근에 언론을 보면 언론 기사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도 LA 그 재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하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재건할 때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약 한 5천억 달러의 규모가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거다 약간 발을 담가놨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척 하면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재건했을 때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건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재건 관련 한 종목을 토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전력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네. 재건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잘 나간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다 잘 나가나요? 거기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건보다는 이제 전력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력은 이미 어느 경쟁력 정도 있죠. 검증이 돼서 경쟁력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실적을 또 그만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과연 경쟁력을 갖고 경쟁에서 그 수주를 따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재건 쪽보다는 아무래도 전력 설비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예. 전력 설비 쪽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경쟁력이라는 걸 좀 따졌을 네. 때는 전력이 네. 재건보다는 확실히 좀 펀더멘털 탄탄하고 경쟁력이라는 것도 굴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유 한번 들어봤고요. 네. 박병주 매니저님. 네. 먼저 종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네. 재건의 탑픽 종목 하이닉스는 아니겠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재건 관련주는 약간 똑똑하면서 우량주, 똑똑한 종목이에요. 똑똑한 종목. 네, 우량한 종목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그 똑똑하고 우량한 종목만 잘 고르면은 네. 일주일 만에 20% 거둘 수 있는데 오. 제가 준비한 종목은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기계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이제 재건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이제 이런 그 전쟁 잔해를 해치고 막 길을 만드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굴삭기 막 파잖아요. 네. 그러면 LA 그 산더미처럼 그 많이 쌓여 있는 그물을 굴삭기로 파고 포크레인으로 막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게 AT 현대 건설 기계인데 특히 제가 재건 쪽에 그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확고하게 그 러우 전쟁을 종식시킬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러우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근본적인 세력은 미국의 이제 군수 복합체하고 핵심 연결된 네오콘이라는 즉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군수 복합체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순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저는 확고한 의지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HD 현설 기계가 갖고 있는 그 굴삭기, 포크레인 가장 먼저 앞서서
거기를 재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회사 제가 준비한 또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나는 종목은 HD 현설 기계처럼 이런 식으로 실적이 안정되게 꾸준히 나면서 그래프 모양도 만들어가는 두 박자가 맞아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면 매출액이 벌써 3조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올해는 3조 6,400억.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3조 8,960억이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올해는 2,070억, 내년은 2,310억으로서 계속 실적이 좀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원래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러우 전쟁 때문에 철수를 했는데, 만약에 재건 사업을 하면 가장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형태도 이 종목이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제가 자세한 건 또 오늘 또 네. 무료 방송, 오. 10시 무료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량하고 똑똑한 종목 HD 현대건설기계 이야기했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전력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은요? 네, 제가 선택한 종목은 변압기 쪽에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리카 재룡전기입니다. 두 기업 모두 이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랑 재룡전기 하고요. 만약에 전선 쪽에서도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일진전기 하나 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매수할 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변압기랑 초고압 전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변압기를 같이 하고 있고 수주잔고도 빵빵하게 차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터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까지 보너스로 줬습니다. 일진전기, 변압기에서는 LS 일렉트릭과 재룡전기 종목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LS 일렉트릭. 네. 아무래도 이제 LS 일렉트릭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 대표주는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뭐 이 종목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미 다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됐던 이 종목이고, LS 일렉트릭은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제 고전압 변압기 쪽에서 좀 상당히 좀 약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쪽에 좀 더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변압기 쪽에서 그렇게 이제 큰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엄청난 이쪽에 좀 그 정성을 좀 쏟아가지고요. 일단 고전압 변압기 기업 하나를 M&A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열심히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안 좋았던 LS 일렉트릭이 좋아지는 강도가 현대일렉이 좋아지는 것보다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LS 일렉트릭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대일렉보다는 LS 일렉트릭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선가, 초가, 신조 선가가 소폭 정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또 한 기둥이었던 조선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은 물량이 나와서 좀 놀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일단 오늘 뭐 하락의 이유를 보면 뭐 신조 성과가 조금 떨어졌다. 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 네. 고 단순하게 봐도 네. 됩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이걸 깊게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된 겁니까? 네, 지난번 제가 한번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좀 되게 강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성장주다. 그렇죠. 조선은 성장이다. 네, 지금 이제 조선주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마 신조성가가 조금 이제 떨어지면서 아침에 시작은 일제히 하락, 그러니까 차익 매물도 훅 나오고 좀 떨어져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 보면 웬만한 종목들 다 만회를 하고 밑에 꼬리를 좀 달고 이렇게 좀 이전 같지 않은 조선주의 흐름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목되는 포인트를 이제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이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그다음에 주식은 변화를 사고 파는 거다. 뭐 이런 주식의 격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선주를 과거의 잣대, 신조성가, 지금 수주장고가 얼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공룡이 하늘을 날던 시대, 그 다음에 그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시대, 이 자를 가지고 조선주를 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조선주에 대해서. 왜냐하면 조선주는 이제 그러한 신조성가 수주 이거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방산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종목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조선주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우리 국내 주식에서 10배 갔던 주식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2차 전지에서 에코플로가 10배 갔습니다. 근데 그쵸. 2차 전지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죠. 네. 그다음에 과거 스마트폰 부품기 주들이 10배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10배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배 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 세계 1등.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들이 10배를 갔더라. 이거를 좀 인식을 하신다면 그렇죠. 이번 조선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잣대로 재다 보면 아마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지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하고 MRO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데 일단은 이제 방산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하나에어로인데 하나에어로가 2022년에서 방산주로 이제 새롭게 부각되면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하나오션을 볼게요. 네.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거를 조선주로 보지 말고 방산주로 본다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3년에 걸쳐서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오션도 앞으로 이게 뭐 올해 안에 10배 간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좀 길게 3년 정도 길게 보신다면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 최고점 28만 8천 원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게 월봉이죠. 네, 월봉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잘 나갔을 때인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과연 그러한 길을 가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다 이건 아니에요. 한번 흥미롭게 이번에 보신다면 조선주에서 큰 기회가 나올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일봉을 잠깐 보시면 지금 하나오션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적이 있었나요? 지금 오늘도 흔들렸지만 결국 밑에 꼬리 달고 지금 이렇게 뭐 박병주 매니저께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라. 시세에게 물어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왜 이쪽이 성장주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제가 삼성전자는 그 시장에서 성장주로서 이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PBR 1배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은행주들이 PBR 1배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성장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이 종목이 PBR이 6배인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PBR이 5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계속 가는 이유는 결국 시장에서 이 종목을 성장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성장이라는 거는 이 조선 때문에 성장주로 보는 게 아니라 방산이라는 부분.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이 그냥 푹 주저앉았죠. 그렇지만 하나오션이라던가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밑에 꼬리를 달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짧은 기간에 많이 가는 걸 보여줄 수는 없는데 한 2, 3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세상에서 계속 나올 때마다 이 조선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알테오젠도 보시면 올랐다가 뭐 한 3개월, 6개월 쉬다가 가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이렇게 오른 걸 사란 얘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만약에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오거나 그렇다면 그때 한번 또 진입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종목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새롭게 한번 보자. 그리고 정말 3년 후에 하나오션이 얼마가 있는지 한번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호근 네. 매니저님 얘기는 네. 주가가 이제 한 10배가 가는 종목들과 섹터를 보면은 특징이, 그 예. 산업은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탑급이다. 네. 그런 겁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가 그랬고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조선의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이호근 매니저가 조선주에 대한 시각 좀 바꿔도 좋다. 성장주 네.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 강조하는 포인트는 MRO가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예. 그렇죠. MRO가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그러면은 좀 성장주로 보기는 어려운가요? 예, 약간은 조금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 그걸 보여줬죠. 예, 그렇군요. 삼성중공업이 그냥 탁 아, 오늘 왜냐하면 신조성과가 흔들리니까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흔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백인현 이제 이호근 매니저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거의 마지막 특이점이었어가지고 논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에 그래도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조선주, 성장주 접근. 제 의견이 아니라 이호근 매니저님 의견에 네. 생각이 다른 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MRO 관련 종목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두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국 필라델피아 쪽에 조선 업체를 인수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인수를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단 미국 쪽에 누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릴지.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조성과가 잠깐 꿈틀거렸다고 해가지고 업황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처음에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받았던 쪽은 카타르발 프로젝트였는데, 최근에는 인도,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향후 2030년까지 조선 선박 수주 물량을 늘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는 조달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국의 동맹의 손길을 뻗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발 프로젝트 수주 이후에 어디 쪽에서 수주를 받을지 조금 고민되었을 텐데,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미국 쪽에서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의 슈퍼사이클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MRO 쪽,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또 손을 내민다라는 코멘트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은 지금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눌릴 때마다 조금씩 매집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러시다면은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측면에서 조금 약간 그 처음 보는 시각이지만 다른 시각적으로 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제가 참고로 하나오션을 지금 작년 12월 24일부터 3만 6천 원대부터 계속 이 야간 또 10시 무료방송 공략해가지고 이번에 한 2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예. 하나오션 제가 보니까 이호근 매니저처럼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이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자료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미국 선박 조성 강화법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제가 정리했는데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Ship for America Act인데 이게 미국 선박 강화법의 요약 정리인데, 거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미국 상선 단인데 그때 단이 약간 군사적 느낌이 이제 들죠. 그러면 여기 단을 어떻게 이제 비교했냐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상선단이 5,000척이랍니다. 미국은 80척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상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5,000척 대 80척. 악몽이죠. 그래서 지금 상선을 자체를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은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목적을 보면 전부 다 국가 안보잖아요. 경제 안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조선 강화법이 안보적인 측면에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예가 우리가 2022년에 IRA법, 그거는 중국이 떠오르는 2차 전지 업체를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을 반도체를 누르기 위해서 치포동맹, 대만, 한국, 일본, 미국.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를 키워주면서
후공정이 큰 거 아닙니까? HBM 함유도체가 컸거든요. 즉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2022년부터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다툼 중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업종. 그러니까 HBM이었죠. 반도체였죠. 그다음에 2차 전지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 방산 관련주들. 왜 미국이나 유럽은 무기를 못 만듭니다. 근데 그쵸. 우리나라는 상시 체제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돌아온 게 뭐냐? 바로 조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상선이 미국 국적을 띠고 있는 게 80척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 중국 국적을 달고 다니는 게 5,000척입니다. 잠이 안 오겠죠, 미국은.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을 통과시킬 때 발의를 하고 하원을 통과시키고 상원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그쵸. 기회가 왔다.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번 조선주의 하락은 절묘한 매수 찬스가 아마 이번 주 주말쯤에 뭐 올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병준 매니저님, 일단 뭐 어부지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잘 노려보자. 근데 그게 지금 바로 조선의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견 대립이라기보다는 두 분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럴만한 것 같아요. 먼저 하얗게 불태웠던 님께서는 오늘 팔까 고민 많이 했어요. 조선이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데니리 님께서는 조선은 더 빠지면 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준 매니저님은 어디에 좀 가까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종목별로 이격도라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나오션을 선택한 이유가 HD 현대중공업을 보실게요. 자, 요 종목을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보면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물론 양봉이지만 하나오션보다는 약간 상승폭이 둔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20% 올랐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약간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즉 작년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른 조선주, 즉 작년에 오름폭이 컸던 종목들은 암만 해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덜 오르겠죠. 같이 오르더라도.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좀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2024년에 덜 올랐지만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다이내믹한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고른다면 정말 올해 굉장한 좋은 수익을 거둘 거예요. 즉, 정리한다면 2024년에 이격도가 너무 많이 큰 종목보다도 작년에 덜 오르던 종목 중에서 이제 박스권을 막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을 선택적으로 고른다면 그쵸.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덜 다이내믹했던 종목을 보는 게 현재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게 들어볼게요. 백인현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담아가자. 조정 씨 저는 담아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일단 뭐 아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외에도 네. 지금 2025년도는 LNG 선박 위주로 지금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본행제 쪽 여러분들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들도 수주 잔고가 빵빵하고 있고 네. 공장 가동률도 100% 거의 100% 가까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그럼 그건 어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조선주를 갖고 있으면서 수익이 좀 보장이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좀 고점이니까 지금 팔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들어가는 재진입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예. 고점 매도 저점 매 사는 게 그럴 능력이 되면 그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을 때 팔고 또 빠졌을 때 다시 사고. 근데 이제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매매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종목으로 이제 하나오션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나오션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지금 백인현 매니저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본행제나 뭐 이런 쪽에 더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오션을 선택한 이유는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좀 결국 이제 많이 가는 거는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크게 가는 걸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강조 포인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하나오션이세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준비했고요. 그 두 종목 모두 이제 MRO 쪽, 미국 그렇죠. MRO 쪽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 방송 나올 때마다 그 두 종목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RO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들어봤고요. 박병주 매니저님도 설마 하나오션? 네, 지금 하나오션을 제가 이제 약간 첨부해서 본다면 저 거래량을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격도에 이어 거래량까지.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준비한 차트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가냐면요. 이 종목은 지금 거의 10년 동안 그야말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른 조선주 갈 때도 안 갔잖아요. 특히 작년도 HD 현대중공업이 2배를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은 작년에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이 주주들이 얼마나 이 회사의 CEO를 꾸중하고 그렇겠어요. 나 이런 회사 던져버리겠다. 그러면서 매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꽈배기를 만들고 나서 그 꽈배기가 위로 틀어진 거죠. 위로 올라간 거죠. 거기서 그 꽈배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지금 주봉상에도 보시면요. 자, 주봉상에서도 역대급 거래량 터졌는데 요 거래량이 실은 작년에 유상증자 물량을 다 받아간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세력이 들어왔겠습니까? 큰 손들이 냄새를 맡은 거죠. 많이 간다고. 저는 아마 이 종목이 올해 2025년에 가장 최고의 대형주에서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연속 3번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하얗게 불태웠던 님께서 답변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안 팔게요, 매니저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또 조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 뭐 채팅창에는 강성원 아나운서 싸움 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차원에서 공유를 한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원전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악재, 이 발목 잡히는 건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강해지겠는데, 그리고 이 모멘텀이 얼마나 더 길어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월수팀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원전의 시대가 온다라고 강조를 했던 박병주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 기술 동맹, 한미 원전 기술 동맹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네네. 이게 얼마나 좀 수혜가 되고 밸류를 앞으로 얼마나 좀 땡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 미국 주식이 이제 얼마나 간다를 이제 구술해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시청자님들이 그 종목을 알 거예요. 뉴 스케일 파워. 다 아시잖아요. 약자로 SMR이시죠. 그 SMR이라는 종목이 그 작년 봄에 2달러에서 32달러까지 무려 1600% 갔습니다. 근데 뉴 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약 7%에서 10% 정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오클로라는 주식 알 겁니다. 그 돈나머니가 갖고 있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샘 알트먼이 또 이사회 의장인데, 그 회사도 저도 그 종목을 다뤄가지고, 그냥 한 달이 아니죠. 일주일 만에 그냥 100% 올라가더라고요. 미국은 그렇게 원전과 소형 원자로 또 한거로 두산에 있는 빌리티하고 비슷한 BWX 테크놀로지, 이 회사 주가도 두산 에너빌리티로 비하면 주가가 거의 10만 원 이상 완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는 왜 안 갔느냐? 왜 안 갔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웨스팅하우스. 그 회사는 그 우리나라가 70년대 그때 그 원전을 지을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설계하고 시공도 해주는 회사입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한테 자꾸 큰소리 치고 있는데, 이 회사하고 드디어 이제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수원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지금 MOU를 맺은 상태에서 조만간에 해결이 된다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좀 지명도가 있는 신문이죠. 모 일간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고 중동에 있는 것은 한국이 가져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능력은 있지만 시공을 그쵸. 못합니다. 즉 그 원전을 짓지를 못해요. 네. 설계도를 그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가져가면서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기자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져가는 걸로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그 준비한 자료를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문 기사 내용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 헤드라인만 뽑았는데 족쇄 풀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간 보면은 조만간 발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조만간 이 조만간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 있어요. 왜요? 그럼 언제냐고.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좀 기다리는 느낌? 그러거든요. 약간 언제 기다리는 느낌. 이게 그래서 주가는 보통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오른쪽에 또 한 면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뛰어나다. 전 체코 총리가 극찬을 한 겁니다. 또 12월 중순경에 그때 약간 우리나라 뭐 계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러울 때 그때 뭐라 하냐면 그 체코의 원전 산업국장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래도 한국의 원전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또 12월 중순경에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러면 체코 원전과 언제 본계약이 열릴 것 같은가 물어봤더니 3월 초? 물론 챗GPT가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챗GPT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의 그 떠돌고 있는 뉴스를 종합해가지고 얘가 약간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100%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랬더니 3월 초에 본계약도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저는 믿을 만한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그 뭡니까? 그 K 원전과 웨스팅하고 족쇄를 풀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제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화되게 내용이 나왔어요. 중동은 한국이 가져가고 유럽은 미국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조만간 발표라는 이 기사 내용, 요거를 저는 특히 이 느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조만간 이런 의미가 나온다면은 이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박병주 매니저의 킥을 또 하나 이야기해줬고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3월에 체코 원전 3월 초쯤에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챗GPT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호근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전 섹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게 청신호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시각. 예,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 유럽은 미국, 중동은 우리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이 오히려 더 쉽지 않나요? 원전 수주하기가.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이쪽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도 막 저가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꼭 뭐 미국은 유럽, 우리나라는 중동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그냥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관계.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미국하고 정부와의 관계는 이제 풀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풀어야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어떤 어떤 정부의 입김이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하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인데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이제 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을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긍정적인 게 나오려면 결국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어떤 이 해결 이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약간의 이제 테마성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좀 유리한 기업들이 있어요. BHI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은 뭐 미국이 하든 우리가 하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피팅 기업들, 태강, 성강밴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원전에 우리 만약에 이제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웨스팅하우스하고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가는 게 좋지 네. 않나. 어. 성강밴드, 예. 태강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BHI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 이우근 매니저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있었던 이 이슈를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간의 네. 그 오해가 이제 풀렸다라고 막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우리하고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이제 해결이 된 거고 음. 이제 결국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더 디테일한 웨스팅하우스. 상황이 나와야 근데 된다. 오늘 신문 기사 보니까 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하니까 뭐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예, 거죠. 아직은 이게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음.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그 기업들을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완전 조금 다른 네.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 쫙 들어보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시고, 이럴 때 원전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원전주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시장에서 소외되었을 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실제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12월 3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전 수준인 이전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보다는 그래도 한 20%, 10에서 20%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렸을 때 또는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략까지 모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탑픽 네.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탑픽 종목으로요,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도 역시 원자력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2위의 원전 민영 정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산 인더스트리에 한번 그래프를 살짝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냥 테마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직전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고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그 CEO라는 분이 원래 프랑스인이었는데 이분이 3월 달에 사입한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한손하고 계약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웨스팅하우스 CEO였는데 이 사람이 사임을 한다니까 아마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처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호건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아까 얼핏 얘기를 몇 개 해주셨던 것 아까 같은데. 얘기한 대로 태가, BHI 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강과 BHI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원자력 주기기 전문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리고 최근 수주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BHI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우리 어떤 대응 펼쳐야 할지, 이런 장세에서 어떤 종목 우리가 잡아야 할지, 또 수급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